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월간 세금 정보 6월호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는 물론 보유하고 되팔 때까지 단계별로 각종 세금 부담 의무가 따라다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 등기를 할 때도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격 크기 그리고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억 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그리고 농특세는 비과세, 그래서 합계 1.1%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2%,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2%, 합계 2.4%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 그 다음에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그래서 총 3.5%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건물에는 재산세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에는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나대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토지로 나누어서 재산세 및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세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해서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고용하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미리 세금을 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급, 상여,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아닌 기타 용역 제공 등 계약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거나 기타 소득세로 구분하여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는 우선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근로자에게 봉급 등을 지급할 때는 사업자는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속관계,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인 영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반드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50% 해당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없이 그 다음에 독립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소득세하고 비슷하지만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경우에 인적 영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80% 만약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4.4%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마찬가지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그리고 복무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자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를 구분하여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